모성애나 부성애는 제 생각에는 저도 아이를 가지면 바로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닥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남편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력하면서 마사지도 하고 눈 맞춤도 하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면서 그 애착이 형성이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남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가 그 임신 중에 있을 때도 저는 이제 언어 영역 강사라서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개월 때까지 임신 중에도 수업을 했어요. 워낙 하루에 최하 4-5시간씩 혼자 떠드는 직업이라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의 막달 이제 돼서 집에서 1-2달 정도 집에 있다가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지 몰랐죠. 아기가 낳을 때 보통 이제 산모들이 그 뭐 손이 아프다가 손이 저리다거나 손이 마디마디가 아프다거나 뭐 다리가 아프다거나 뭐 무릎이 시리다거나 각각 증상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허리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지도 못하고 뭐 서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거의 누워서 한 1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남자아이고 또 건강하고 하다 보니 그 에너지가 좀 있는데 그 아이 케어가 제가 안 돼서 친정 엄마가 거의 다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다 보면 아이를 낳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들 복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황이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신랑만 기다리고 친정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면서 아이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저 혼자 일방적인 대화니까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좀 약간 히스테리컬한 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하고 대화가 없고 제가 아이 낳고 좀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같은 산모들끼리 만나고 좀 그랬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남편이 오면 남편한테만 계속 하소연을 하고 눈물이 나고 계속 막 억울하고 내가 왜 결혼을 했으면 나는 왜 아이를 낳았으면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있어야 하며 다 다른 사람 탓, 내 탓이 아닌 다 다른 사람의 탓 같고 그래서 막 특히 몸이 아프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아프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걸 다 신랑한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 한 1년 지난 다음에 신랑이 약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친구들 못 만나겠거든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 남편만 보고 있는데 안 오면 막 술 마시거나 친구들 만나고 오면 너무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고 본인만 저렇게 하고 다니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그 주변에 개인적인 생활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엄마는 이제 스포츠 댄스 강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또 에너지가 많으시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제가 집에만 있고 아이하고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아이를 그러니까 수유는 하는데 그 외의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와야지 아이가 이렇게 좀 콧바람이라도 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엄마만 저도 낮에는 엄마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일이 있으면 못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럼 또 제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안 오세요? 엄마 어디세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엄마가 약간 스트레스가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워낙 있으시니까 엄마도 60대시니까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 사실은 무리가 좀 있으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자아이다 보니까 힘도 좋고 그래서 많이 업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관절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근데 다 애기 하나 낳아가지고 다 고생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애기 하나 낳아서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면 워낙 또 대가족이었고 내가 좀 키우다 내가 좀 케어하다 힘들면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뭐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또 옆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편하게 조금 같이 육아를 했는데 지금은 혼자 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좋겠다. 친정엄마, 친정집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게. 그래서 왜냐면 잠깐도 아이를 맡길 곳은 없어요.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봐주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애 3명 봐주거든요. 서대문구에 얼마나 많은 애기 엄마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 2주 전이나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선착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꿈을 못 꿔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맡기거나 부탁할 수 있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이제 처음에는 몸이 안 좋으니까 어디 나갈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각 구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아이 그 장난감을 빌리려고 처음에 갔던 게 이제 시발이 돼서 그 장소에서 이제 엄마들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같은 것도 하고 하거든요. 부모 교육 같은 거. 이제 거기를 발을 디디게 되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그 보육반장이라는 걸 각 구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도 지금 4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보육반장님이 이제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한번 나와보지 않으려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모임은 동화책 모임이었어요. 그 동화책 모임은 제가 전공이 이제 그쪽이라서 어문 계열이라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서 이제 엄마들이 글을 쓰면 교정도 봐주고 어떤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좋은 작가들이 있으면 초청해서 같이 강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책이 완성이 되지를 못해서 좀 아쉬운 면은 있는데 각자의 책으로만 그냥 간직을 하고 있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